하지만 뱃살만 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평소에 만 바꾸면 뱃살이 쏙 들어갑니다. 뱃살만 빼는 방법은 없겠어요. 뱃살 빼는 유산소 운동이 최고라고 했어요. 뱃살만 빼는 운동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뱃살만 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믿겨지세요? 믿고 싶어요. 요즘 날이 추워져서 걸으러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날씨 좋을 때 10,000보 20,000보씩 2~3시간씩 걸어가지고 이제 겨우 조금 뱃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면 다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잊지가 될 수 없어요. 걱정 마세요. 하루에 2~3시간씩 걷지 않아도 평소에 밥 먹는 순서만 바꾸면 뱃살이 쏙 들어갑니다. 에이, 먹는 양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먹는 순서만 바꿔서 어떻게 뱃살이 빠져요? 한번 믿고 해보세요. 평소에 밥을 먹고 반찬, 국을 먹은 후에 과일이나 당, 커피, 디저트류를 먹었다면 과일과 채소를 먼저 먹은 후 물을 한 잔 마시고 그 후에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거죠. 이 방법은 처음 접하는 영양소의 종류를 바꿔주는 것에 의미가 있고 특히 장의 신호가 뇌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소화가 더딘 채소나 단백질류를 먹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일단 풀떼기 먹어, 고기 먹어, 밥 먹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그 방법이 뱃살을 뺄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것은 2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혈당이고 두 번째는 장내 호르몬이에요. 혈당은 당뇨병 환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 당뇨병 아니에요. 살이 찐 분들에게는 인슐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혈당이랑 밥 먹는 순서가 무슨 상관이 있죠? 먼저 혈당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소화가 시작되면 우리 혈관 내에 소화된 음식물, 즉 당이 돌아다니게 되죠. 그 혈액 내의 당을 우리는 혈당이라고 부르는데 혈액의 당의 농도가 높으면 각종 염증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 몸은 당을 보관했다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액 속의 당을 간이나 근육 등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 저장을 도와주는 호르몬의 이름이 인슐린이죠. 인슐린의 도움으로 혈액 속의 당을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하게 되면 혈액 내의 당의 농도, 즉 혈당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평소 우리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주로 밥을 먼저 먹고 그 후에는 각종 양념이 되어 있는 반찬을 먹고 마지막으로 과일류를 디저트로 먹는 경우가 많죠. 인슐린을 가장 많이 분비시키는 순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순서인데 우리가 밥을 먹는 순서와 정확히 일치하죠. 즉 우리는 인슐린이 과다 분비될 수밖에 없도록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인슐린 많이 나오면 혈당 많이 떨어지니까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까 혈당이 높으면 안 된다며요. 처음에 밥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그 양에 딱 맞는 인슐린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정도의 탄수화물이 더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필요량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내놓게 돼요. 그럼 혈당이 정상보다 더욱 떨어지게 되고 우리 몸은 저혈당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금방 허기가 지고 다시 음식을 원하는 상황이 돼서 계속 음식을 먹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까 인슐린 나와서 혈액 내의 당을 간이나 근육으로 옮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혈당 상태는 그거 꺼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다시 음식을 먹으라는 신호가 와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저혈당 상태는 우리 몸에 굉장히 무리를 주는 상태예요. 손발이 저리신다는 분도 계시고 심하면 현기증을 일으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장되어 있는 당을 꺼내 쓰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뇌에서는 가장 먼저 음식을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채소나 과일을 먼저 먹고 반찬을 먹은 후 마지막에 밥을 먹게 되면 인슐린을 서서히 올리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먼저 섭취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의 급격한 증가나 과도한 분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 채소는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식이섬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화를 늦춰줘서 체내에 들어온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서서히 소화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 그래서 급격하게 혈당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배가 안 고프다는 거군요. 맞아요. 보통 급격한 혈당 저하에 의해 나타나는 배고픔을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는데 이때 일어나는 배고픔은 특정한 음식이 당길 때가 많아요. 대체로 과자나 케이크, 빵, 초콜릿 같은 가공식품의 경우가 많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으니까 급격히 혈당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당의 형태의 음식이 땡기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혈당만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하면 배가 안 고파서 살 빠지는 거예요? 장내 호르몬도 역할을 해요. 혹시 밥을 천천히 먹으면 많이 못 먹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엄마가 맨날 저한테 20분씩 씹고 삼키라고 했어요. 천천히 먹어야지 소화도 잘 되고 살도
안 찐대요. 맞아요. 그건 과학적 비밀이 숨어있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물이 장에 도착하기까지 2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장에 음식물이 도착하면 장 내부에서는 호르몬이 나와요. GIP와 GLP-1이라는 호르몬이 그 주인공이죠. 이 두 호르몬은 우리 몸에 충분한 음식물이 들어왔다는 신호를 뇌에게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 뇌는 우리가 음식을 먹은 지 20분 정도가 지나야 배가 부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천천히 씹어서 20분 이상 식사를 하게 되면 적당히 먹게 되는데, 너무 빠르게 먹거나 씹을 것이 별로 없는 가공식품들, 라면이나 케이크 같은 것을 먹게 되면 20분이 되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 두 호르몬을 이용한 신약이 비만 치료제로 등장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랑 밥 먹는 순서 바꾸는 거 무슨 상관 있어요? 밥 먹는 순서를 바꾸면 채소나 과일을 먼저 먹게 되죠.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식이섬유가 있어서 물리적으로 위 속의 공간을 좀 차지하게 돼요. 그 다음에 물을 마시라고 한 것도 그 사이에 시간을 벌기 위함인데요. 그러면 장내에 신호가 먼저 가게 되고 그 이후에 단백질이나 지방이 섞인 반찬을 먹게 되는데,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여러 번 씹어야 삼켜지기 때문에 먹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장내 호르몬이 배부름 신호를 보내게 되면 마지막에 밥을 먹을 때쯤엔 이미 상당히 배가 부른 상태예요. 아마 조금 남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밥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을 낮추고 장내 호르몬도 조절해서 배부름도 금방 느낄 수 있다, 이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뱃살이 빠져요? 뭐 좀 적게 먹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뱃살만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역시 뱃살만 빼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뱃살은 우리 몸의 모든 곳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가진 형태의 지방이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지방은 피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뱃살은 피하 지방이랑 내장 지방이 함께 있어요. 내장은 배에만 있기 때문에 뱃살에만 존재하는 지방이고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내장 비만이라고 해요. 내장 비만 들어봤죠? 그거잖아요. 내장 사이사이에 지방 낀 거. 몸에 엄청 안 좋다던데? 맞아요. 이 내장 지방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식습관을 교정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과도하게 들어온 에너지원은 여기저기 저장하다가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어서 저장하는 곳이 바로 내장 주변이거든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할 경우에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해서 쓰려고 가까운 곳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밥 먹는 순서를 바꿔서 혈당이 조절이 되고 적당한 양의 식사를 하면 내장 주변에 에너지원을 쓰겠네요. 맞아요. 그러니 뱃살이 고민이라면 걷기보다도 밥 먹는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뱃살이 빠질 거예요. 밥 먹는 순서만 바꾸고 제가 먹던 그대로 해도 뱃살 빠지는 거죠? 지금 먹는 그대로 밥 먹는 순서만 바꿔줘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저 좀 빠르게 빼고 싶은데 혹시 뱃살 빼는데 도움될 만한 음식은 없을까요? 좀 더 내장 지방을 쉽게 녹여주는 음식들이 있긴 합니다.